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604페이지 9번 테마 부가징수 별표 3개 하셨죠, 여러분들? 예, 그럼 본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는요,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징수 방법을 보면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는데 휴지통에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관할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럴 때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여기 포인트죠.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시험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시험에 이거 한 번 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틀려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를 한번 볼게요. 이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신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냐? 그 박스 안에 신고 사유가 나와 있죠? 자, 달달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걸 이제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또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거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신고해 주게 돼 있고요.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요. 또 그다음에 종중 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게 실제 종중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요 권리 변동 있잖아요. 요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변동 등이 있을 때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무자 때 배운 건데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재산세 납세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 판단할 때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거죠? 매도인 소유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게요, 사실은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과세당국이 5월 30일 잔금 치른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요.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자,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과세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그래서 계약서 첨부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보세요.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르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리변동이 있거나 그럴 때 신고해 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 보세요. 자, 이런 신고 사유 발생했을 때 시험에서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인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그럴듯하잖아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에요. 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미록적 원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5배로 5년간 중과세할 때도 언제부터 5년간이었어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이었습니다.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이것도 시험에서 자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요거 돼지꼬리 땡냐에서 사유 발생일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10일 이내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와 같은 신고 없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지자체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그라미 3번도 밑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납세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세 제재는 없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신고는요. 이거는 징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 의무 같은 거예요. 이런 신고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이 재산 상태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누가 다 파악할 의무가 있는 거냐면 자, 지자체장이 이런 걸 다 파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 의무처럼 이렇게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한 납세무자에게 정확한 재산 상태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 고지하기 위한 신고를 위한 그러니까 부과 고지하기 위한 편의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신고 의무를 불성실한 경우에는 뭐 가산세를 적용한다. X입니다.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산세 제재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605페이지 정기분에 대한 납기입니다. 자, 정기분에 대한 납기를 보시면 여러분요. 요 3번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재산세 요 납기요. 9월 달이 되는데도 이 재산세 납기 같은 것도 못 외우고 계신 분은 성의가 부족하신 분이니까 시험장 갈 생각을 말하라 제가 뭐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농담으로. 그래서 요 정기분에 대한 납기 이런 건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 표시해 놓고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박항공기 그러니까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자, 거기 표에서 아래 거 토지의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주택부는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자, 어디 땅 가지고 있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올해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그러면 항상 해마다 시군구청에 9월달 되면 항의 전화 막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재산세 고지서를 왜 또 보냈냐? 나 여름에 냈는데 그러면서 항의하면은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에서 납부할 세금을 좀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야 또 막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니 귀찮게 왜 두 번 보내? 우리 집은 한 번 보내요 한 번 하면서 막 화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도 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올 것 같지만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가을 되면 한두 명씩은 꼭 온다고 그랬잖아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들고 교수를 찾아와가지고 저 또 재산세 고지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죠?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다만 비고란을 보세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얼마요? 20만 원 이하일 때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 나왔던 건데요.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요.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 건지 건축물 말하고 있는 건지 주택 말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은 17만 원이라도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자, 4번 수시분 보겠습니다. 지자체장은요. 과세 대상의 누락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번 소액징수면제 상식이죠.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 세 개 세목은 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유소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혹시 의문이 들으시 2,000원이면 징수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질문하지 말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세부담 상한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토지건축물이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의 정한부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산세 10만 원을 냈어요. 올해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네? 15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자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합니다.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얼마만 낸다고요? 15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주택의 경우 봅니다.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어가지고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인데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무조건 토지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몇 프로요? 105%. 또는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110%. 6억 초과하면 130%를 요 상한선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은 6억 초과했을 때도 150%가 아니라 몇 프로? 130%라는 거 주의합니다. 토지 건축물이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150%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부담 상한은 어떤 세금들이 세부담 상한이냐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세금들이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세금들 어떤 거냐? 세부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금이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되는 세금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적용되는 세목은 재산세요. 그리고 친구 나오면 따라다니는 애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얘네들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금들입니다. 그런 거지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한번 취득할 때, 등록할 때, 양도할 때 부과하고 끝나는 세금들이니까 전년도하고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유세만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세부담 상한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부가세를 보겠습니다. 부가세를 보시면 7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가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우리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자,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20%입니다. 근데 재산세가 20%인데 근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입니다. 도시지역분에 따른 세액은 제외한 금액의 20%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액이 만약에 120만 원인데 여기에 120만 원의 도시지역분이 만약에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만 원 포함. 자, 도시지역분 2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방교육세는 얼마가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전체 재산세 120에 도시지역분 포함되어 있으니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에 20%니까 지방교육세는 얼마? 20만 원에. 자, 이런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는 20만 원이 지방교육세는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6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06페이지 보시니까요. 606페이지에 8번에
재산세, 고지세 병기되는 세목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 병기 고지되죠. 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재산세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보통 징수합니다.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목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지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특정 자원분은 신고 납부하잖아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고지서에 납기 같을 때 병기 고지할 수 있다면 틀려요. 특정 부동산분이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9번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작성 기록합니다. 자, 필요한 사항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재산세는 대장 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렇죠. 당연히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를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10번 재산세 물납 별표 3개고 607페이지 11번 분할납부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올해 최근에 계속 출제가 자주 됐지만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유력시됩니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세 먼저 여러분들이 물납 자 주의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요. 물납 요건을 보겠습니다.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한번 봅니다. 고개를 또 드시고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아이고, 자 허리도 또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물납이요 금전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허용되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만 물납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들은 물납 안 돼요.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 허용된다는 것도 주의하고 물납 요건을 보니까요 납부할 재산세액이요. 자 병기세액과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나 부가세, 지방교육세 제외하고 도시적분을 포함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딱 1,000만 원이면 안 돼요. 1천만 원 초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야지 뭐 적어도 1,000만 원은 넘어야지 재산세 물납한다고 하는 거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문에 몇 억짜리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 팔아서 거슬러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동감이 2번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요. 자, 물납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납세무자 신청해야 되고요. 또 어떤 걸 물납하느냐?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인 거로 된다 대 안 된다?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재산세를 낼게 있을 때는 노원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강남구나 서초구나 의정부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 과세관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그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의 요건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경우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반드시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납 절차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납 절차는 여기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 물납 절차를 보시면요. 물납 절차를 보시면 물납은 납부기한이요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래야지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신청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자, 그래서 만약에 허가했다 그러면 허가 통지받고 나서 납세무자는 10일 이내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 제출받은 때로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물납 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11.5일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11.5일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지방세법 내용이고요. 여기 11.5일은 시행규칙에 나온 거라 이건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에 있는 11.5일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물납 신청 절차 11.5일, 11.5일입니다. 어떤 제가 2000년대 정확히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 한 2003년, 4년 뭐 그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5년이나 뭐 그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수강생분이요 제가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면 막 쓰면서 외우시더라고요. 막 쓰면서 막 쓰면서 뭐 뭐든지 쓰면서 외워요.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분 막 중얼거리면서 쓰면서 수업 시간에 외우고 그랬는데 다른 수강생들은 좀 싫어했겠죠. 막 그러면서 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 연습장이 까매요. 앞뒤로 넘겨서 보니까 막 쓰면서 야 제가 신기한 게요. 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암기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쓰면서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진짜 막 심쓰면서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자, 11월 이런 거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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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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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걱정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딱 두 번만 합니다. 어떻게 외우냐? 10일, 5일, 10일, 5일이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물납 신청 절차예요. 근데 불허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납 불허가 통지하잖아요. 그럼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 불허가 통지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물납에 관한 과세 관한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요 변경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변경해서 또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시험에 최근에 28회 때 나왔던 것이 물납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X입니다. 자, 다른 부동산 물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과세 관한 구역 내 다른 부동산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해서 또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 이걸 한번 또 28회 시험 때는 또 정답 질문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 신청 절차 봤고요. 3번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야지 세금을 내죠. 그래서 물납 부동산의 평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자,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자, 그 과세 6월 1년제 시가로 하는데 이 시가라는 게 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즉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가, 즉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꿨었냐?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12월 31일이 아니라 항상 재산세를 언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을 6월 1년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또 교재 요약집 계속 보겠습니다. 3번 물납부동산 평가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보고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럼 보상금액 또는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감정 2개 이상의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이 평균액이 있으면 이 감정가액 평균액 등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일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만약에 자,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 시가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일 때는 토지건축물주택 부동산일 때는 이게 시가 표준액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자 예를 들어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감정기관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시가로 봐서 이런 걸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또는 수용이 있었으면 보상금액 등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어떤 거로 평가한다고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다는 거. 어쨌든 이런 거 한 번만 딱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가격이 가장 큰 거로 한다, 작은 거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고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607페이지 봅니다. 4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입니다. 시장문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당권 설정 막 돼 있고 가압류돼 있고 막 이런 거 물납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불허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체크입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래줘야지. 금전 납부 원칙에 예외로서 내는 거니까 물납하게 되면 원래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을 다 봤습니다. 자, 이제 분할 납부입니다. 여러분 분할 납부는 올해 그냥 너무 중요해가지고 분할 납부 올해 개정도 있었고 역시 무조건 또 중요합니다. 자, 분할 납부는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요. 예, 납부세액 얼마 초과할 때 재산세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요? 250만 원 초과요. 500이었다고 올해 얼마로 바뀌었어요? 250만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납기 후 몇 개월이네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자, 납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납은 여러분 보세요. 물납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물납은 납부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되지만 분할 납부는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납부 기한 내만 분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납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처리 기준이요. 분할 납부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처리 기준을 보니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이 말은 납기 내 원래 납부 기한 내에는 최소 얼마?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납기 내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 납기 내에 내놓고 나머지 절반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토지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납부기한 지나서 납부기한 그러니까 언제냐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아이고, 왜 7월이야? 토지니까 9월 달이지. 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자, 지나서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내에 그러니까 언제가 분할 납부기한이에요? 11월 30일 분납기한이요. 자, 이때가 분납기한입니다. 그러면 자, 납기 내에는 납부할 세액이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 내는 최소 얼마 깔고 25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그래서 얼마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납기에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납기 내에 300 내고 분납기간 내에 100만 원 내는 거 됩니까? 예? 됩니다. 예, 돼요. 예. 최소한 250만 원 깔아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납기 내에 납부할 세액 400일 때 200 내놓고 분납기간 내에 200 내는 거 됩니까? 예? 이건 안 됩니다. 납기 내에 최소 얼마? 250만 원을 깔아놔야 돼요. 최소한 납기 내에 250만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500 이하일 때는.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7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납부할 세액이 700일 때 재산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3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한 거고요. 절반 깔고 나머지 절반 500 초과할 때는 이거고. 자,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607페이지 보니까요.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 차이점이요.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허가를 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자 물납은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10일 전까지 아니고요. 분할납부는. 자 물납은 납부할 수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분할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금액도 정확히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차이점을. 자, 그 다음에 12번 재산세 비과세인데요. 재산세 비과세인데 이 재산세 비과세는 시험 문제는 작년에 재산세 비과세가 출제가 됐어요. 독립화 문제로. 그래서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자, 근데 종합 문제 속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12번 테마 별표에 2개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공유재산 누구라고요?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맞죠, 여러분들? 2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인 전원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기 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인 경우에 2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금방도 했네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일 때는 자, 500 초과했으니까 최대 얼마요? 3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반까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문들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에 한한다. 만뿐 하나에 나오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까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시가편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했잖아요. 저 편 맞습니다. 5번은 맞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가 비과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집을 봅니다. 607페이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이 수여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과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보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적용받았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세합니다.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가 돼?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 그럼 우리도 과세. 비과세죠? 우리도 비과세. 그래서 이거 상호주의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하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608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요.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부과 X로 되어 있죠? 예. 자, 여러분요. 당연하지.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 자체가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용에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고마운데 재산세는 좀 내주셔야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자, 윗줄입니다. 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임대로 내면서 국가 자체가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재산세 빌딩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겠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 니은번도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취득 이전에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저랑 제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자체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취득 이전에 국가나 자체가 그 물건을 미리 그 부동산이나 토지를 미리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나 자체가 내 빌딩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또 주의합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이거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2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스 안에 보니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사치성 재산이요.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치성 재산. 또 당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 사업에 사용하거나 또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 부분. 아래 양가로 3과 5라고 했는데 아래 동그라미 3과 5는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양가로 3과 5가 아니라 아래 동그라미 그 3하고 5는 제외입니다. 양가로 3과 5로 되어 있는데 아래 여기 그 양가로 1에서 동그라미 3과 5입니다. 동그라미 3과 5.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른 거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자, 용도군에 의한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를 나갑니다. 하천, 강변, 도로가 있죠?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제방. 자, 있고, 그 다음에 유지, 호수 같은 게 있고,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 배산 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쭉 한번 기억한다면은 랩하듯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임산부 노약자는 헤드셋을 빼고, 볼륨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귀를 막으시고, 임산부 노약자는요. 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로, 하천, 아니, 처음엔 천천히 해. 처음 천천히.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제 랩하듯이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여기서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머리로 하면 여러분들 지적법 배운 지목하고 헷갈려 버려요. 자, 시험에는 도로도 나왔고, 제방도 나왔고, 국어도 나왔고, 유지도 나왔고, 묘지도 다 나왔었습니다. 지문에 다 깔려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깔아놓는 게 아니라 한두 개씩만 뽑아서 깔아놓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셨죠, 여러분? 네. 그럴 때 먼저 동그라미 1번 도로를 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인데요. 그 가로 안의 내용이 올해 신설된 규정이에요. 도로 관리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도로법상의 도로가 비과세인데, 다만 도로법상의 도로 비과세인데 그럴 때 그 도로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휴게소 들르고 막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도로 관리 시설이나 휴게 시설이나,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과세고 비과세 제외하고, 또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 있죠? 이런 것도 비과세입니다.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비과세예요. 다만 건축법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즉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비과세항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 대지안의 공지가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이 대지안의 공지,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구도심 길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고 김현식 노래 불렀잖아요.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그 골목길 있잖아요. 이런 건 도로 다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하천이요, 비과세입니다. 제방 비과세인데, 작년에 제방이 지문에 나왔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제방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제외한다는 것도 체크고요. 그래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면 개인적인 그 사설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런 제방 전용하고. 자, 이런 것들은 자, 제외, 즉 과세입니다. 그래서 제방 비과세고,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하고, 국어, 농업용 수로 같은 거예요. 농업용 수로 같은 거 이런 것도 비과세고, 유지, 뭐 댐이라든가 저수지, 뭐 호수늪 이런 것들 자 비과세고요. 묘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인데, 제가 지목이 묘진 토지는 이미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그렇습니다. 간주 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2%로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뭐 한다고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형 명의로 등록해.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고. 자, 부모님이나 조상님 묘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재산세, 납세, 고의소가 날라오면 사람들이 묘수도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동방예의주의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세에서 있잖아요. 재산세에서 다만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법인 묘지용 토지, 법인 묘지용 토지는 요건 법인 묘지는 공원 묘지 같은 거예요. 이런 법인 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합산 과세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법인 묘지용 토지. 그냥 지목이 묘지용 토지는 뭐하고? 비과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09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비과세인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자, 통제 보호구역 내는 토지 비과세입니다. 통제 동그라미요.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 비과세인데 다만 또 밑줄입니다. 다만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말은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 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몇 번 나왔는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한다. 틀립니다. 자, 농지하고 대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된 최종림, 시험림이야. 제가 맨날 강의하면서 작년에도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랬잖아요. 그 시험에 작년에 재산세 비과세 되는 거 골라라. 정답 지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합격 후기에 보면 수강생들이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때 작년에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려서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래가지고 답을 골랐는데 어떤 어떤 수강생분 합격 후기에는 보니까 시험 끝나고서 교문 나서는데도 자꾸 이게 맴돌았대요. 림자로 끝나는 이냐 뭐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3번 봅니다. 자연보호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이며 비과세입니다. 보존의 동그라미요. 이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이 보존지구안이며 비과세입니다. 근데 상대는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 중에서 헷갈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비교해드리면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해드리면 여러분 먼저 아까 여기 보세요. 아까 봤던 것들 중에서 여기 요거 금방 요건 좀 이따 보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에 의미했잖아요.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면 뭐 한다? 분리과세합니다.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익목적 임야로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임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 그래서 환경지구안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하고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에 의미하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이거 그 옆에다가 보존지구안에 의미하 그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자,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주관이면 뭐 한다고요? 분리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주관이면 분리과세하고, 보존주관이면 뭐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환경주관이면 분리과세한다는 걸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들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닭과수의 대지는 요거 과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임야니까 분리과세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하고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인데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하고요.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저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주관이면은 작년에 종부세에서도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범나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분리과세한다. 보존주관이면 비과세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이거 비과세하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비과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3번을 한번 볼게요. 임시 사용 건축물을 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 연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 연제 1년 이하가 아니라 미만의 것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인데, 다만 주의할 것은 시험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 연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사치성 재산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예요. 양가로 4번 봅니다. 기타 선박 및 건축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읽어두시면 됩니다. 비상제시의 구종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정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밑줄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주택은 비과세인데, 그 가로 안에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그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요. 그래서 건축물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자,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요. 그래서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입니다. 제가 맨날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예전에 최근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전에 맨날 강의하면서 28회 때인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맨날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건축물이나 주택은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수냐 그랬는데, 시험에서 그 철거명령 받은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예요. 이거 주의합니다. 이쪽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비과세를 받고요.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재산세 비과세, 자, 문제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먼저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는 토지로서 전닭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거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비과세지만 다만 전닭과수 및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국가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자, 무상인 유상인 잘 봐야 돼요. 무상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제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임야 당연히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그 순환은 제가 선묘지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를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시 한 편 또 읽고 제 3편 국세로 갈 건데요. 자,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일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하여튼 멋지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역경, 요 말은 역경이 있잖아요. 고난, 눈물 이런 걸 극복하고 또 이런 게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인생이 굴곡이 있고 공부도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고 그런 속에서 그걸 이겨나가면서 얻는 것들이 값지고 그렇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610페이지 국세 종부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